회장님. 예. 예, 남욱동 성남시 대장동 부실 관련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하게 대출받은 1,800억 중에서 예보가 파산 관제인으로서 매수한 인수한 채권액이 1,000억 원 정도 되시고요. 그중 일부는 회수하고 현재까지 이 미상환 대출 잔액이 2,628억 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회수된 채권을 보면은 1,016억 중에서 610억 원을 토지보상금을 재원으로 회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실 채권의 회수의 부담 비율을 보면 토지보상금 즉 성남의뜰 PF 대출금 최종적인 부담자는 민간 수분양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60% 정도의 부담 비율이고, 그리고 저축은행 피해자가 여전히 40% 정도의 부담 비율을 떠안고 있습니다. 40% 정도의 부담 비율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현재 피해 회복률은 2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이렇게 대출채권 회수 책임을 부담을 떠넘긴 남욱동 부실 관련자의 부담 비율은 0%입니다. 이런 0%에 반한 부담을 지고 있는 남욱동이 이 성남의뜰 사업에서 시행자로서 얻은 이익은 무려 남욱은 1,007억 원,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644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1,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뻔히 보고서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채권 관계나 연대보증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예보가 그와 관련해서 예부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파산재단이기 때문에 회생법원과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들이 12월 정도까지는 좀 마무리가 돼서 의견이 나올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논의의 속도를 높여서 좀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뻔히 1,000억 원대의 수익을 보면서도 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이 부실 관련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조사를 할 수 없고, 회계 법인 및 회계사가 아니면 조사를 할 수 없고, 또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죠. 말 그대로 요구만 할 수 있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요구가 가능하도록 이런 관련법 개정들이 함께 되어야 되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번 국감이 끝나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실 채권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함께 힘써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보가 보상에 참가해서 60% 정도를 회수를 했는데, 근데 실제 보상 협의 절차에는 막상 참가하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보는 파산 관제인으로서 전 채권자의 지위를 인수해서 근저당권자 등 관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협의회에 참여해서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이 예보의 임명 요청안을 거절하면서 보상 협의 절차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협의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보는 지금 파산관제인으로서 이 채권을 회수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위해서 보상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보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회가 열리면서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소멸돼 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상협의회에 들어가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유일한 절차적인 방법인데, 이 협의회에 지자체의 장인,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임명하지 않아서 이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감정원과의 개별적인 약정에 의해서 감정원이 집행하는
그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예, 이제 3자 간 약정을 통해서 회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 미해수 채권을 위해서 제도적인 이 지자체장이 임명을 거부할 때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 절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 사장님, 네, 의원님. 하천대유 성남일대 관련해서 비등록 유동화 증권이 하천대유를 통해서 유통이 돼서 담보로 제공된 사실 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네. 예. 성남대장 제1차에서 제5차를 통해서 유통이 되면서 30개 채권 법인이 이 유동화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그 차입을 해줬는데요. 이 비등록 유동화증권이 예탁결제원에서 속칭 그 쪽지 발행 비등록 유동화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맞습니까? 아마 실물로 발행된 쪽지 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네. 예,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쪽지 발행이라는 것은 예탁결제원에 의해서 전혀 관리되거나 정보가 취득될 수 없는 사인 간에 그저 발행되는 그런 쪽지 발행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쪽지 발행 비등록 유동화 증권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여전히 사각에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이 여전히 이렇게 사각에 놓인 상태로 쪽지 발행 비등록 유동화 증권을 그냥 관망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의 말씀 지적대로 지정한 취지를 따르면은 업무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은 현재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도 또 같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말씀하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측면은 원활하게 하되 이렇게 성남의뜰에서 리스크한 그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그 쪽지 발행 비등록 유동화 증권이 사용돼서 거액의 돈이 이렇게 위험성에 노출된 채로 유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금융위원회 쪽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탁결제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탁결제원 특권 관련해 가지고 문제 있죠? 네, 말씀대로 그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약간의 문제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징계를 심각한 문제인데 약간의 문제로 인식해서 경징계로 아. 마무리를 했는데, 부정청약을 한 이 두 직원이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직원은 사실상의 배우자가 이미 특공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직인을 위조해서 특공을 받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요. 또 다른 직원은 부산 인재 채용 목표제로 그 채용된 그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분양 대상자가 아닌데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특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네, 의원님, 제가 이제 저희 보고받고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그 한 직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것이 혼인이라고 하기에는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법률적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는 맞습니다만은 당시에 지역 인재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특별공급 자체 그 특별공급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그냥 그 제공이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사실은 관계에 있었지만 법률은 아니었다. 이와 지역 인재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 특공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 기강을 윤리 기강을 어떻게 다루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